국민의힘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해서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제가 인생 성형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 인생을 영위할 때 정치의 영향력이 매우 크죠. 우리는 정치가들이 사실은 삼류요 만류인데 정치가들에게 뭔가를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왕이 방방곡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시골에서는 왕이 바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 와 있는 수령님들, 지방관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내가 그 정치가들의 영향을 받는데 임금의 힘은 얼마나 클까? 그리고 임금은 하늘로 받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고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하는데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 사장에 비해서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이죠. 근데 공적 영역은 지금 사적 영역에 비해서 많이 쪼그라들었고 사실은 성과를 못 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 중에 국힘이 답답하다니까 참 한심한 측면이 많아요. 한덕수가 요새 또 뭐 인기라고 하대요. 제가 사는 여기 전주 출신이라고 하던데 정치할 때에 따라서 우냐 좌냐에 따라서는 이 전주를 또 감췄다고 해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리할 때는 감추고 여기만이 아니고 다 그러긴 하지만 출신을 내세울 때는 또 내세우고 왜? 먹을 게 있으면. 그런데 한덕수가 인기라는 거 또는 한덕수를 차출하거나 아니면 초빙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국힘에서 들리는 걸 보면서 참 한심한 족속이구나. 국힘들. 국민보다도 정치인들이 더 한심하구나. 왜? 국민들이야 바람 따라서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인 중에 누구 뭐 박수영이라고 하던가요? 부산 출신인가? 그 사람이 무슨 뭐 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한덕수를 초빙해오자 참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거고 한심한 정치인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유를 설명합니다. 홍준표의 적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는. 일시적으로 뜰 수는 있죠. 뭐 저 야당에 비해서 버티기로 또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관료는 정치인의 적수가 못 됩니다. 10년 공직에 있어야 제가 볼 때는 1년 정치한 사람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은 옳다, 사는 그르다, 선공후사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 먼저 그리고 뒤에 사적인 것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교육에도 있었고 사교육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에 있으면 교육자고 사교육에 있으면 장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은 대개 사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사교육기관에서 1년 종사하면 공교육기관에서 10년 또는 5년 종사한 것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논술할 때거든요. 그러면 언어와 논술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언어와 논술 시원찮으면 다 갑니다. 수강료를 줬는데 수강료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 달도 못 참고 갑니다. 그런데 첫 달에 와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이 소문 들은 것을 한 달에 뭔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죠. 어찌 보면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에 해도 몇 년 해도 안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높거든요. 근데 그 기대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스스로 다 책임지면서 특히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하는 것은 혼자서 논술 문제 내고 그 논제 파악하는 거 그 구상하는 거 얼개를 잡아서 하고 다 정서한 다음에 첨삭하는 거 이것까지 혼자 이 학생의 성향까지 생각해서 실력까지 생각해서 그의 어떤 진행 과정을 생각하면서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 50명을 한다. 이거 개인차를 고려해서 그렇게 수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에 고등학교가 한 20곳 되는데 이를테면 아주 명문고에서도 논술 어떻게 가르치냐 50명을 이를테면 교사 5명이 가르칩니다. 자, 무책임입니다. 5명이 책임진다는 것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 내고 어떤 사람은 뭐 첨삭하고 어떤 사람은 수업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지만 그 학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엉뚱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5 교사의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납니다. 책임의식 없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 책임의식이 있습니까?
성공무사라고 하는데 월급 안 주면 공직에 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없어요.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누구나 사가 먼저예요. 사가 먼저. 그러니까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를 먼저 내세우면 내가 먼저라고는 안 하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뭐 탄핵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다음 국회의원 되는 거, 단체장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직과 정치인을 어디다 비할 수 있냐? 공직과 자영업에다 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공은 옳고 사는 그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50년 넘게 공직을 했으니까 홍준표보다 낫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저는 공교육도 해보고 사교육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봐도 정치와 공직은 달라요. 정치인과 관료는 다르다고요. 정치판은 정치인이 경쟁력 있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한덕수처럼 일로 매진 50년 넘게 공직에만 있었던 사람보다 13년 검사 공직, 그 다음에 한 30년 정치, 홍준표가 훨씬 나은 거예요. 정치판에서는 적어도. 그런데 대선이 정치판이지 관료사입니까? 그게 관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국힘은 그런데 자력보다 타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력 갱생한 사람을 쳐주지 않고 타력에 의존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수영이나 뭐나 이런 친구들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력으로 키울 생각 않고 국힘에서 바깥에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실패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직전에 윤석열이 그래가지고 망했는데 또 그런 사람을 들여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여기 나가지 않고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사람이 무슨 50몇 명이나 연판짜게 했다거나, 물론 얼굴 보이고 이제 거기다 뭐 이름 올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체면을 봐서 그러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국힘의 절반이나 있다는 것은 국힘에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싸가지가 없다.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패배했잖아요. 봐봐요. 이명박,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물론 이명박은 정치를 꽤 했어요. 그 형도 정치를 했고, 서울시장 하다가. 근데 그나마 이명박이 볼만하죠. 왜? 기업인 출신이니까. 기업가로서 이 사적 영역에서 놀아본 사람이니까 임기라도 채웠다고요. 이명박은.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정동영을 박살냈고, 정동영 여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또 국회의원 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보다 나이 좀 지금 70대든가요. 아무튼 뭐 이명박한테 박살났죠. 그 다음에 박근혜잖아요. 박근혜는 어때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아버지 후광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꼭 이런 사람을 들여와 이렇게 국힘에서는 전 당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어땠어요? 임기도 못 채웠잖아요. 박살났잖아요. 탄핵해가지고. 이번에 어땠어요? 또 검사 출신 윤석열을 데려왔잖아요. 이때 홍준표하고 붙었죠. 근데 어땠어요? 국민들은 홍준표가 낫다. 윤석열보다 홍준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민심에서는 홍준표가 한 10% 이상 앞섰던가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수준이 낮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당심에서 쳤잖아요. 홍준표가 한 20% 뒤졌던 거예요.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어때요? 정치하는 거 2년 뭐 7개월 했다던가요? 정치력이 없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 현실을 인정하고 야당이 저렇게 거대 야당이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협도 하고, 때로는 연정도 필요하면 연정도 구성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차고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공직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연한 사적 세계에 대해서, 정치 세계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 부리다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이 탄핵 과정에서 어찌 보면 살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혼자 있는 사람들, 뭐 그 내막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혼자 있는 사람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기에는 이 나라님이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다. 준비된 사람이 와서 준비된 정치를 해야 되지, 준비 안 된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했는가 몰라요. 그래요. 사람 잘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심에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국힘이 넋이 빠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과 책임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관료 출신들은.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나락으로 빠지는데도, 위상이 추락하는데도 어찌 보면 개인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딴 사람은 그냥 뭐 김건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니 부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더 중요한데, 말만 성공구사였지 뭔가 성공구사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정치력이 거의 제로였던, 정치력이 없었던 사람을 뽑아준 이 당원들은 누구예요? 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다시 한덕수를 내려온대요.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근데 그런데 그 뭐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뭐 김문수든가 덕수, 문수 뭐 그러던데, 김문수 역시 정치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몇 수 아래죠. 몇 수 아래. 대중력, 소구력도 있어야 되고, 세대 교차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세대 포위를 통해서 위에서 인기였고 아래에서 인기였고, 때로는 중원에서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그리고 그 이를테면 경륜에서 나오는 저력과, 때로는 돌파도 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타협도 할 줄 아는 이런저런 그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대통령 자리인데, 이번에 어떤 강성 이미지를 통해서 탄핵 과정에서 문수가 썼다 그러는데, 김문수 그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 일부 당원한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주 중도 이렇게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무당층이라든가, 아니면 저 연성 야당을 데려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는데 기할 뿐이죠. 그런데 이 김문수 스타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중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자유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 미는 것도 괜찮지만 이유가 타당해야 되고, 크게 봐야죠.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지 미시적으로 보고, 조그마한 아집에 매여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게임을 참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들, 뭐 이제 노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김영삼도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인가요? 거기는 뭐 바깥 했다고 한다면, 정치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이 사람들 보면 다들 힘들었잖아요. 이걸 보고 또다시 한덕수를 내려온다? 그런 발상을 하는 정치인이 있으니까 국힘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면 홍준표는 대구에서 이를테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도 된 바 있잖아요. 자, 한덕수 고향이 전주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민주당이 있는데, 그 민주당 공천한 사람이 있는데 야당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기는커녕 선거는 한 번 해봤나요? 윤석열처럼 선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윤석열 이렇게 대통령 되니까, 또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한덕수를 밀어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 그런 머리를 달고 정치를 하니까 국힘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는 관료 빼놓고 해본 게 없잖아요. 한동훈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동훈은 정치면에서는 한덕수보다는 나이는 적지만 나은 측면이 있죠. 그러긴 하지만 정치 2, 3년 하면서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이번 특히 대선 말아먹었는데 윤석열이 많이 말아먹고, 한동훈도 꽤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다니까요. 물론 대구가 뭐 정치 고향이라고 하는데, 진짜 고향은 홍준표 경남 창녕이에요. 근데 대구에서 이제 중학교부터 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튼 학교를 대구에서 다닌 측면이 있죠. 그게 쉽겠냐고요. 한덕수가 여기 와서.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전에서 국회의원 되는 게 무소속으로. 또 서울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경남과 대구에서 단체장도 해보고, 당대표도 해보고, 이런 이 경험을 무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치판.
정치판 1년이면 공직판 10년은 당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는 학교에 공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직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있어 봤고, 대학에서 조교 강사도 해봐서 한 10년 안팎 있고, 학원에서 한 15년 안팎 해봤는데, 학원 경험 진짜 1년이면 학교 경험 예, 많이 봐줘도 5년은 돼요. 그만큼 책임성 있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무능하면 사교육에서는 그대로 퇴출되는 거예요. 공교육에서는 무능해도 그런 대로 무능하다고 공교육에서 퇴출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든 교사 때든. 우주 가면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쫓아내는 방법이 없냐고. 없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참 이 정치판 요란하게 돌아가는데 한덕수론을 펴고 한덕수부 대망이니 야망이니 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참 인생 성인가로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자유지만 제 생각에 반대 펴는 것 자유입니다. 역시. 그러나 일리가 있어야 됩니다. 댓글을 잘 들어도. 저는 그래서 댓글도 그냥 다 달린 대로 놔두기는 하지만 참 어떤 그 이치, 논거, 근거 없이 그냥 남의 말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반대하자. 근거를 들어 반대하자.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